우리 안상희 책임 프로듀서님이 가장 저와 가까운 왼쪽에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박수원 PD님 이어서 가운데 신동엽 씨, 최희서 씨, 정상훈 씨 차례대로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안상희 책임 프로듀서님이 우리 기자님들께 간단히 좀 인사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인사만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우리 박수원 PD님 간단하게 우리 프로그램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박수원 PD입니다. 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빅프레스트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PD님. 네. 네, 빅포레스트는 아까 예고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폭망한 연예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숨어 들어온 곳, 그러니까 대림동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곳에서 이제 초짜 사채업자인 상훈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엽 씨부터 간단히 맡은 배역과 함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에 찾아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랜 방송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한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기자분들이 또 양해를 해주셔서 오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빅포레스트 말 그대로 대림이라는 뜻인데 예전부터 함께 해왔던 팀들과의 또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 역시 힘들다는 걸 알지만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우 최희서 씨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빅포레스트에서 임청아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물 소개도 네네, 해볼까요? 해주시죠. 네. 임청아는 대림동에 살고 있는 대림동 주민이고요. 대학 시절에 서울에 유학을 왔다가 뜻밖의 임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홀로 아들을 키우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싱글맘으로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굉장히 대범하면서도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이고요. 저는 이제 정상훈 선배님과의 네. 러브라인이라고 해요. 러브라인이요? 벌써부터 이게 저희가 이제 네. 싱글맘 싱글데디로 나오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같이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유치원에서 만나서 살짝 악연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점점 좋은 사이가 되어가는 그런 케미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배우 정상훈 씨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상훈 역의 정상훈입니다. 네, 저는 싱글데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렇게까지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사채업자의 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좀 비굴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인생 얘기 아무튼 그런 역할을 맡은 정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안상희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TVN이 이제 새롭게 불금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업들이 좀 펼쳐지고 첫 번째로 또 빅프레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불금 시리즈는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제 TVN이 드라마의 강점이 있는데 이제 금요일 블럭이니까 네. 거기도 하나 라이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했고요. 저는 이제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너무 좀
장르물이나 의사가 나오거나 네. 검사가 나오거나 형사가 나오거나 이런 류의 드라마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 주 1회짜리 미국이나 미드나 일대에서 주 1회가 나오는 또 다양한 소재를 좀 다룬 드라마가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그 저희는 아무래도 주 1회니까 좀 시츄에이션 형식이라고 하죠. 매회 좀 마무리가 어느 정도 에피소드는 완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하고, 그리고 좀 요새 많이 삶이 어려운 팍팍한 현실인데 저희 웃음을 좀 많이 담는 그러니까 코미디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잘 될 경우 얘기지만 시즌물을 고려한 그런 세 가지를 고려한 걸로 이제 드라마를 앞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장선상에서 우리 박수원 PD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배우 소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동엽 씨하고 정상훈 씨는 그 현실 인물에 그대로 이제 실명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최희서 씨는 최희서 씨가 아니거든요. 임청아 역으로 하고 좀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대본을 이제 만들 때 그 인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만약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어떤 느낌일까도 생각을 했다가 신동엽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리얼 베이스를 드라마로 조금 갖고 오는 게 좀 더 흥미면이나 좀 집중도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신동엽 캐릭터는 본명 그대로 신동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상훈 씨는 신동엽은 신동엽인데 정상훈은 다른 이름을 혼자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네네. 정상훈 캐릭터도 본명을 사용을 했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최희서 씨 같은 경우는 맡은 배역이 이제 조승조 싱글만 캐릭터다 보니까 조금 더 특징이 있는 이름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임청아라는 동명 배우 이름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갖고 와서 캐릭터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또 실명이다 보니까 볼 때도 더 몰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좌측 우측에서 중간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앙 쪽에 있는 기자님께 전달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예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엽 네.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서 이제 인사 건네실 때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출연을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약속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첫 정극에 도전하셔서 지금 힘든 점도 많다고 하셨는데 소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제 감독님께는 배경을 대림동으로 설정한 것을 이게 보니까 예고편이나 뭐 보도자료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던데 굳이 대림동이라는 지역을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최희서 씨는 영화를 자주 해오셨는데 뭐 미스트리스 출연하시긴 하셨지만 이번 작품을 좀 저는 변주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작품을 선택하신 구체적인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신동엽 씨부터 네. 어떤 약속이고? 네. 그 안상희 국장님과는 SNL 코리아를 함께하면서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코미디라는 장르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와중에 나중에 뭔가 뭐 그게 드라마 형식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장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실험 정신을 갖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해외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류는 어떨까, 이런 류는 어떨까 저한테 항상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러다가 뭔가 점차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사실 많이 두렵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박수원 PD가 찾아와서 박수원 PD는 뭐 슬기로운 간판 생활을 하기 전에 또 SNL 코리아에서 그 뭐 3분 시리즈나 뭐 여러 가지 뭐 시리즈를 많이 야외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 실력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근데 한번 찾아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한번 새롭게 뭔가에 도전을 해보자 해서 안상희 국장과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힘든 점은 그냥 여기저기 가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그리고 그냥 꽁트 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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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뱀파이어와 아이돌이라고 잠깐 그런 시트콤도 또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계속 야외에서 좀 촬영을 하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찍는 그 작업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진짜로 경건한 마음으로 보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는 줄 잘 몰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배우들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배우들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승기 씨랑 같이 프로그램 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편인데 드라마를 혹은 영화를 찍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 모드를 바꾼다고 그 스위치를 탁 누르고 현장에 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이해가 되고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을 한 편이라 괜찮은데 처음엔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힘든 결과물이라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원 PD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림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이 두 캐릭터가 어느 동네에서 좀 지내면서 겪으면서 좀 재밌는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초기 기획 상태였을 때 그러면 동네가 특징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한테 이제 익숙한 다른 동네들도 많기는 하지만은 그 대림이라는 동네가 되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되게 중국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뭐 폭망한 연예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정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동네가 주는 특징 때문에 캐릭터적으로나 이야기적으로 좀 드라마를 만든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림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유는 대림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했을 때 빅포레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더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캐릭터가 되게 삶의 길의 방향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정말 큰 숲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림동으로 저희가 정하고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빅포레스트에 또 그런 의미가 또 있었네요. 저도 대림동을 가봤는데 한국어보다는 중국어 간판들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중국어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곳이 또 대림동이더라고요. 또 그 배경에 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희서 씨가 기자님이 아까 변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빅포레스트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차기작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되는 작품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스트리스라는 드라마도 스릴러이면서 여성 4명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택했던 것이 있었고 이 작품은 미스트리스의 거의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었고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조금 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코미디라는 장르를 매체에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극에서는 해봤지만 하지만 저는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특히나 양옆에 계신 신동엽 정상훈 선배님을 코미디 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시트콤으로 뵀었던 그런 연기가 있었고 정상훈 선배님은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보여주셨던 짠내 나면서도 좀 재미있는 캐릭터가 저에게 인상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저는 신인 연기자로서 이런 베테랑 선배님들의 코미디 연기를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러모로 무섭긴 했지만 매력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 동포의 사투리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싱글맘이라는 것도 살짝 저는 결혼해 본 적도 없고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왕 저를 생각하고 대본을 주셨으니 저에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살짝의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훈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도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이제 아이도 낳아보시고 또 결혼도 해보시고 또 중국 사투리도 워낙 잘하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우리 최희석 씨의 도전. 잘하시던데요. 자. 진짜. 네. 그래요. 왜냐하면 촬영 때도 그 중국 동포 분들이 쓰시는 그 사투리를 계속 또 연구하시고 따라하시고 또 녹음기까지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 말하고 비교해가면서 뭐 이런 것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어젠가요 촬영을 했는데 네. 그 헬스클럽에서 만나는 신이었는데 야 운동을 그냥 운동이 아니라 킥복싱을 배우셔가지고 네, 이거 빵빵 소리가 나가지고 네, 진짜 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또 다음 주에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이 고민하시는 동안에 우리 신동엽 씨와 정상훈 씨의 두 분의 케미가 우리 티저 영상부터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동엽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상훈 씨와의 같은 호흡 또 SNL과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뭐 물론 극 초반에는 정상훈 씨와 이렇게 붙는 씬이 많지는 않아요. 네. 예, 한 반 정도는 정상훈 씨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또 그 다음에 반 정도는 제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점점 회차가 지날수록 뭔가 둘이 계속 함께하는 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정상훈 씨야 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알았고 그리고 연극에서 쭉 활동하고 뮤지컬 공연하는 걸 쭉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릇이 어느 정도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SNL도 함께 하자고 제의를 했던 거고요. 그때 제가 티저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이 짧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꽁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조언해 줄 게 꽤 많았는데 네. 호흡도 길고 그냥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말도 안 되게 뒤에서부터 찍고 뭐 여기 찍고 다른 회 찍고 또 이렇게 찍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정상훈 씨가 옆에서 진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꽁트할 때 제가 조금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줬다면은 드라마 찍을 때는 정상훈 씨한테 많이 기대면서 뭐 이것저것 조언을 듣는 편입니다. 네, 정상훈 씨 어떠세요? 이런 평가와 또 함께 하는 호흡에 대해서 정상훈 씨는 네. 예, 감사합니다. 형님한테는 너무나도 뭐 고맙고 사랑하고 근데 꽁트에서도 많이 배우고 형님이 또 연기를 기본으로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저는 뭐 형님은 자신을 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너무 잘하셨고 다만 이제 이 드라마 촬영에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야 왜 이렇게 많이 찍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형 그러면 여기도 찍고 뭐 야 그러면은 다 돌려서 찍으면 360도 찍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반복으로 그리고 촬영하니까. 나서는 이제 제가 이게 초반 촬영이고 그리고 스태프들 간에 또 이제 뭐 이 팀워크도 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찍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또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원래 이렇게 찍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촬영에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잘 찍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셨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왼쪽 오른쪽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시는 동안에 아까 그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어디 손 주셨어요? 네, 중앙. 네, 마이크를 가져다 주시죠. 기자님께 중앙에 가운데.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빅포레스트라는 작품 자체가 그 조선족 동포분들도 많이 나오고 대림동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선족을 미화하거나 혹은 희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랬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께 국장님께서 그거는 제가 해주시죠. 네. 잠깐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제가 이 SN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꼭 드라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0분씩 에피소드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서 그 배경을 대림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연기자 2명 그리고 이 박수원 PD 그다음에 저 SNL 작가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코미디적인 드라마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대림동을 하자고 했을 때 왜 대림동이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대림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서울에서 인구 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높지도 않고 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인 신동엽을 리얼 캐릭터로 가져간 거거든요. 망해서 어디론가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신동엽을 좀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신동엽이 뭔가 다시 삶의 활력을 좀 찾았으면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중국 동포가 좀 많아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기 장소가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아마 이야기의 흐름의 결론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하다는 게 아닐까. 결국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 치유받는 거는 뭐 사랑 뭐 이런 따뜻한 온기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거기를 했고요. 촬영을 하면서 박수원 감독이 아마 더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셨던 내용의 답변을 제가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저희도 이제 그런 반응 혹은 뭐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본 작업을 하거나 이제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 동포분들을 비하하는 그림도 없고 또 그렇다고 대단히 미화하는 그림도 없이 사실은 이 2명의 이야기가 메인 이야기고 이들이 살고 있는 배경이 이제 대림인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약간 시트콤적인 드라마 특성상 그 배경 속에서 뭐 재밌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정도 선이지 뭐 저희가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품을 통해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국장님.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는 이제 이 땅에 너무 삶이 현실이 팍팍해져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저희는 웃음으로 좀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편견 없이 저희 작품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과 또 사랑으로 보듬는 작품을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주시면요.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네, 신동엽 씨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이 캐릭터 소개 보면 사업 실패 후 대림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제와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시트콤에서 변태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연기 변신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기자님의 뭐 핵심적인 한 가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 변태 연기를 주로 한 건 아니고요. 기자님께서 그 장면을 네,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아 기자님이 중점적으로 보신 거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듯이 제가 진짜 주도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뭐 실패한 적은 없고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제 마음처럼 안 돼서 뭐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상처를 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보증을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실제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이렇게 촬영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면은 뭐 문자나 전화가 뭐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와 있어요. 뭐 굉장히 상황이 뭐가 복잡하고 안 좋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또 그걸 일일이 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했다가 다시 촬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정신으로 촬영을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런 상황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아이 그렇게 뭐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사채를 쓴 적도 있었어요. 한 3달 정도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너무 창피했고 제가 대출을 받는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돈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빌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뭐 그렇게 무섭거나 되게 험상궂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뭐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저는 혼자 대본을 봤을 때 야,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쫓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예전에 아주 미약하지만 실제로 사채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되게 배시 웃으면서 참 재밌다 예전에 그런 것들도 약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더 몰입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 상황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역할의 어떤 캐릭터가 상당히 재밌고 비교적 저를 배려해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기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만약에 극중 역할이 완전 다른 캐릭터고 다른 인물이었으면은 사실 긴 호흡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나마 뭐 신동엽이고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조금 그나마 좀 나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태 연기. 예. 네. SNS로 온 약간 꽁트적인 그런 연기가 있으신가요? 그- 네.
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좀 짓궂게 농담을 하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 그래도 그나마 선을 좀 잘 지키는 것 같다. 근데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피카소가 그 유명한 화가들 중에서 굉장히 다작을 한 화가로 유명한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백작 부인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뭐 한 20분 만에 쓱쓱쓱쓱 그리고 끝냈더니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이렇게 금방 끝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피카소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빨리 멋지게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중3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방송 시작 전부터 방송한 이후까지 늘 일관된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극 중에서도 그렇게 예전 캐릭터와는 좀 달리 왜냐면 여기 실제 제 모습이 나오니까요. 실제 제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다른 형태의 웃음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에요. 실험적인 작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야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데 결과까지 좋았다.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래도 실험 정신만큼은 우리가 좀 박수를 쳐주고 싶다. 뭐 이래서 저는 이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시트콤과는 달리 좀 정극 형태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한 도전이고 또 색다른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부분은 이 작품에서 좀 재미있고 코미디적이고 웃음을 많이 유발하는 쪽은 정상훈 씨고요. 저는 의외로 조금 약간 좀 짠하거나 뭔가 안타깝거나 우픈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연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실제 신동엽이라는 연예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 거기서 많은 뭐 웃음을 유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정상훈 씨가 되게 재밌는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저는 좀 진지한 부분을 담당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저게 뭐야 왜 저러지 뭐 좀 의외의 어떤 면을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코미디적인 것도 저도 많이 선보일 예정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훈 씨와 최희선 씨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많이 담당한다라는 거 그런 좀 독특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훈 씨 맞나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근데 뭐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형님이 혹시라도 못 웃기실까봐 방송상에서 미리 저는 진지하게 연기했다라는 거를 저한테 미루시는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이 신동엽 씨한테 웃음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갑자기 포인트가 옮겨졌는데요. 이거 어떤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지. 네. 처음부터요. 제가 바로 이제 짠내 나는 역할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은 다음 주 첫 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동엽 씨의 진지하고 또 진중한 연기, 또 블랙 코미디적인 연기를 함께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최희서 씨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러브라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작가님께 들은 첩보로는 정상훈 씨가 꼭 로맨스를 넣어달라고 했다라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정상훈 씨와 로맨스 케미 어떠셨어요, 최희서 씨? 네. 아직 정말 잘 발전된 러브라인이 아니라 살짝 썸을 타고 있는 상황까지밖에 안 찍어서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 처음에는 좀 악연으로 시작해서 싸우면서 시작을 하는 인연인데 이제 점점 좀 사실 둘 다 친데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은 괜찮은데 이걸 표시하지 않는 그 두 사람의 어떤 미묘한 케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드라마 중반부터는 조금 더 러브라인이구나라고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정상훈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 최희서 씨와의 특별한 로맨스 연기. 네, 저는 뭐 감사하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최희서 씨가 되게 진중하시더라고요. 그 작품을 임할 때.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뭐 발전된 로맨스는 없지만 그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여자가 좋다, 참 매력적이다라고 극 중에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최희서 씨도 그런 청아 이미지도 정상훈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직까지는 뭐 진지하게 발전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참 나중에 이렇게 진지하게 발전되면 참 재밌는 그리고 좀 따뜻한 그런 로맨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동엽 씨. 그냥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나 뭐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흔히 처음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기자간담회 할 때 시청률 공약이나 아니면 관객 수 공약 뭐 이런 거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네. 없는데 그냥 대기실에서 정상훈 씨가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에 4%가 넘으면은 티팬티를 입고 대림동 거리를 활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게 하지 왜냐면 공약이라는 게 뭔가 그걸 지켰을 때 누군가는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뭔가 누군가는 기분 좋고 누군가는 그 맞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혜택 받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정상훈 씨도 그렇고 다들 뭐 손해인 것 같아서 네네. 그거는 하지 말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정상훈 씨?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말 그리고 저도 뭐 대기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신동엽 씨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제가 만약에 10%가 자기가 10%요? 네네. 10%가 시청률이 넘으면 네. 자기 재산 모두를 내놓겠다. 근데 들었는데 기분은 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 네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뭐 티팬티 공약은 아니 티팬티 뭐, 공약은 네. 지킬 겁니다. 만약에 지킨다고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4% 넘으면 네? 4% 넘으면 티팬티를 입고 거리를 활보할 거고요. 대림동을 5%가 넘으면은 티팬티를 반대로 입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더럽네요. 동생을 이렇게 아껴주신다면서 네? 많이 아껴주신다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맞나요? 형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번 드라마 끝으로 이제 네.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제 최희선 씨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네, 사실 공약이 이제 또 재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또 지키셔야 되니까 4%를 기대해 보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요즘 거의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한 개 정도 질문 받고 이제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자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네. 예, 저 한국일보의 강은영 기자인데요. 신동엽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신동엽 씨 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재발표에 잘 안 나오시고 간담회도 잘 안 나오시는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드라마 데뷔하신 지 꽤 되셨지만 그 뱀파이어 아이들은 7년 전에 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물론 뭐 약속도 있으셨다고 했지만 도전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전이라는 영역에 방점을 찍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마리영 선생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많이 하고 싶으신데 기회가 별로 없으시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저런 뭐 후배들에 대한 뭐 그런 것도 길을 터주시는 그런 역할도 있으실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이순재 선생님과 신구 선생님 또 손숙 선생님, 박정수 선배님 이렇게 인생 술집에서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방송에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극에 대해서 배우가 시간이 날 때 가끔씩 연극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아주 뭐 유명하고 그런 얘기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드라마는 이제 어떤 작가의 역량이 많이 돋보이는 장르고 또 영화는 감독의 뭐 예술일 수도 있는데 연극은 온전히 배우가 무대에 서서 자신을 진짜 관객 앞에서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하지만 배우는 시간 날 때마다 연극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저 역시 뭐 대학 때 연극을 전공을 했었고 처음에 연기하는 걸 참 좋아했었고 근데 이렇게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래도 그 코미디 연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개그맨들보다는 그런 꽁트 연기, 드라마 타이즈의 어떤 연기, 시트콤 이런 것들을 간간히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목소리가 안 좋지만 참 그 야외 예능에는 굉장히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가 막 넘치거나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분위기를 선도하거나 이러질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밤 12시 반에 들어오는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그 야외에서 드라마로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그 갈증을 채워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미디 연기에 대한 그 갈증은 평생 기회가 닿는다면 조금씩 채워 나가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고요. 역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아직 방송되지 않았지만 작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만 그 힘듦보다 미세하게 더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주변에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데서는 채울 수 없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이 이 코미디 연기를 할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참 늘 그런 건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늘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또 신중히 고민하고 또 그냥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후배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코미디를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는데 뭐 그 결과물이 언제 이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어느덧 1시간이 이제 훌쩍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우리 정상훈 씨부터 우리 기자님들께 끝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모든 수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독특한 드라마 그리고 독특한 장르는 보기 힘든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드라마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희서 씨.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엽 선배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분들에게는 실험이자 도전이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금요일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빵빵 터지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동엽 씨. 네, 저희가 9월 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기자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일 밤 11시가 그렇게 녹록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아주 즐겨보는 드라마도 타방송사에서 그때 하고요. 또 아무튼 이런저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쭉 해왔던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참 그 수치상으로는 어떤 아주 행복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런 류의 그러니까 주 1회 드라마 좀 다른 장르의 드라마가 좀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단초가 돼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드라마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코미디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를 밟고 그 다음 드라마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좀 많이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나름대로 막중한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드라마를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수환 PD님. 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드라마가 대박 드라마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시청자분들 앞에서 되게 못 보고 되게 특이한 드라마다라는 인상은 저희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진짜 관심 있게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안상희 책임 프로듀서님. 네. 제가 제일 두려운 기사가요. 첫방 나간 다음에 신동엽 이러려고 드라마 찍었나. 제가 어렵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제발 그런 일 없이 잘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려를 하셨는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먼저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포레스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쪽에서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첫 방송합니다. 빅포레스트 TVN의 새로운 드라마 인사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작 발표 마치